안녕하세요. 프랑스 대표 최용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현장 시공한 건에 대해서 인사드리려고 하거든요. 작은 평수는 모듈러로 저희가 제작을 하지만 평수가 큰 거는 기본 현장 시공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수로 치면 36평, 37평 정도 되는 주택입니다. 보니까 층고 높이도 꽤 높아요. 이렇게 높게 설계하신 이유가 있나요? 현장에서 시공을 하다 보니까 장점이 이제 반자를 좀 더 올릴 수 있고 지붕도 각도를 조금 더 줘서 좀 더 이쁜 집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모듈러로 하면 운송을 해야 되니까 그 운송 때문에 높이가 4.2m로 우리가 더 이상 높이 어렵거든요. 근데 이렇게 현장 시공하면 이제 그런 단점을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보면 한참 데크 시공도 진행 중인데 네. 이렇게 데크까지 같이 시공을 해주시고 계신 건가요? 네, 저희가 데크나 썬룸만 따로 시공은 하진 않는데 이렇게 주택에서 보면 데크라는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고 또 해놓으면 활용도도 좋잖아요.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같이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택 골조랑 이제 네. 단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우리 현장 시공은 거의 골조는 경량 목구조로 시공을 하고요. 단열재는 준부련 경질폼을 쏘고 있어요. 지붕은 260T, 우리가 준부련 EPS 판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저희가 중부 1지역 단열로 다 나오는 단열재가 되는 거죠. 네, 그럼 풀하우스 주택 오늘 한번 좀 더 가까이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외장재는 어떤 걸로 시공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20평을 기준으로 해서 20평 미만은 메탈 사이딩이 기본이고 20평 이상은 이렇게 세라믹 사이딩이 기본 적용이 돼요. 그리고선 여기는 창문이 검정색 창문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도 초창기에 말씀해 주시면 하얀색 또는 검정색 건축주님 말씀을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라믹 사이딩하고 메탈 사이딩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두 외장재 차이점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세라믹 사이딩은 좀 더 이제 금액적으로는 좀 비싸고 메탈 사이딩은 금액적으로 좀 싸잖아요. 그래서 설치해 놓으면 아무래도 세라믹 사이딩이 더 고급스러워 보이거든요. 고급스럽고 주택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20평 이상은 다 세라믹 사이딩을 쓰죠. 여긴 전면에는 하얀색이 들어가 있지만 측면이나 후면은 초코색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투톤 컬러로 적용을 해놨는데 이 측면이 그림자진 게 아니라 색상이 달랐던 거군요. 네네네, 이렇게 초코색으로 두 가지 색상을 한 거죠. 전면에는 하얀색을 쓴 거는 좀 깔끔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라고 저희가 하얀색을 쓴 거고, 측면은 이 초코색을 쓴 거는 혹시라도 흙이나 이런 거에 오염이 되면 티도 덜 나고, 그리고 전부 다 하얀색보다는 이렇게 투톤으로 가는 것도 이뻐가지고 저희가 이건 초코색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세라믹 사이딩 시공할 때 제 문제점이 그 이음새일 것 같은데 이음새는 어떻게 시공하고 계시나요? 이음새는 요 세라믹 사이딩하고 세라믹 사이딩 부분에는 전용 실리콘으로 이렇게 마감을 하고요. 그리고 클립으로 시공을 하기 때문에 이 안에는 원래 벽체하고 이 세라믹하고 5mm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껴먹는 방식으로 돼 있어서 누수가 될 일은 없어요. 그 가운데 빈틈이 있으면서 생기는 장점 같은 것도 있을까요? 그쪽 아무래도 공간이 비어 있으면 방습지가 들어가 있어도 아무래도 습기에 좀 더 강해질 수 있죠. 공간이 떨어져 있다라는 장점이 있으니까. 지붕 벤틸레이션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저희는 이게 벽이나 지붕이 완벽한 단열재로 이렇게 딱 구성이 되어 있어서 따로 에어벤트는 만들지는 않아요. 벽체하고 den조 위에다 단열재를 올릴 때에는 벤트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붕 자체가 단열재이기 때문에 따로 벤트를 만들면 결로가 생길 수 있어요. 오히려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따로 벤트는 만들지는 않아요. 네, 설명 감사합니다. 네. 네, 하고 우수 관로를 이렇게 또 지금 이렇게 설치를 해주셨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빗물 바지는 꼭 있어야 되고, 그 빗물도 다 모아서 홈통으로 해서 이렇게 맨홀을 통해 가지고 다 방류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비가 오면 이 땅에 떨어지는 물은 따로 맨홀로 해서 나가지만 지붕에서 떨어지는 거는 모임통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우리가 우수 관로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바닥이 좀 더 쾌적하죠. 네, 지금 보시면은 데크 안쪽으로 이제 다 감춰서 시공을 해주셨네요. 네, 요건 원래 이쪽에 있었는데 요 앞 전면 쪽으로 데크를 만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데크 밑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럼 추가적으로 또 좀 돌아보면서 대표님이 한번 놓친 거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일괄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얘도 일괄 공사로 기초서부터 다 시공을 했어요. 허가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 정화조 부분도 저희가 처음부터 건축주님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하죠. 정화조 부분 같은 경우엔 가장 짜투리 땅에다 놓는 게 좋거든요. 전면에다 놓거나 그러면 내 눈에 보이고 가장 쓰지 않는 모서리 땅에다 놓는 거를 추천해서 건축주님도 괜찮다 해서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해놨고요. 여기도 위에서 떨어지는 물이 다 이렇게 빗물 바지를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평수가 좀 크기 때문에 이런 데는 뭐 보일러를 쓰잖아요. 우리가 기름이나 가스나. 근데 요즘에는 가스를 이렇게 프로판으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벌크통 300kg짜리를 해놓으면 알아서 충전해 주시고 나는 계량기 쓴 만큼만 결제를 하고, 그래서 도시가스가 안 되는 곳에서는 거의 다 이걸 쓰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기름 보일러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효율도 좋고. 그래서 그렇게 쓰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가스로 쓰게 되면 온수가 빨리 나온다라는 그 장점이 또 있죠. 다시 정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현관문은요, 옆에 날개가 있는 타입으로 해서 기존에 우리 모델하우스에 보면은 900에 2100 또는 1000에 2100짜리를 써놨는데 여기는 그보다 좀 더 큰 문으로 현관문이 되어 있죠. 그리고 단열도 뭐 충분히 중부 1지역 단열이니까 이렇게 만져보면 바깥은 뜨거운데 안에는 차갑습니다. 이거 전시주택은 현관문 옆에 팬트리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구조상 팬트리를 빼기가 조금 어려워가지고 그냥 넓은 신발장만 들어가 있죠. 지금 신발장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쪽 면을 전부 다 신발장으로, 그것도 한샘 거로 해서 저희가 시공을 해놨죠. 이 반대편에는 이 주택에 대한 누전 차단기, 이렇게 분전반이 있고 옆에는 통신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기사님 오시면 여기서 이제 통신함 하시고, 차단기 뭐 집에 우리가 어디를 차단해야 되겠다, 이런 누전 차단기 검사해야 되겠다 하면 이렇게 현관 옆에. 옛날에는 요 신발장 속에 많이 해놨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신발장 속에 못해요. 하면은 검사를 못하기 때문에 꼭 눈에 보이는 곳에 설치하게 법령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현관에다가 설치해 놨습니다. 이렇게 분리를 많이 해놔야 어디에서 전기가 떨어져도 그 부분만 전기가 떨어지잖아요. 이걸 뭐 콘센트를 하나로 다 해놨다 그럼 뭐가 하나 문제 있어도 집 전체에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이 분리를 해놔야죠. 이런 부분도 전기 설계할 때 또 유심히 신경 쓰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이게 워낙에 주택이 전기를 많이 먹잖아요. 다 전자제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나눠서 할수록 좋습니다. 뭐 주방, 실외기, 에어컨, 뭐 주차장까지 다 개별로 나눠 두셨네요. 네, 그리고 여기 현관에 요거는 이제 일괄 스위치 등인데요. 아파트 보면 이렇게 크게 해서 이렇게 터치로 되어 있지만 저희는 그냥 간단하게 이 스위치 하나로 주택의 모든 전등을 얘로다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내가 어디 안 껐지? 라고 생각이 되실 때 그냥 얘만 끄고 나가시면 전체적으로 집안에 있는 전등은 싹 꺼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스위치가 어찌 보면 제일 직감적인 소재이기도 하죠. 네네네. 그래서 나가면서 그냥 이것만 끄고 가자. 딱 끄면 실내에 전등이 안 들어와요. 이제 콘센트는 되는데 전등은 다 죽게 되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다시 한번 실내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 저 이제 실내로 들어와 봤는데요. 네. 네, 거실 공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들어오자마자 이제 왼쪽인데요. 여기가 반자가 굉장히 높아요. 여기가 거의 5m 가까이 나오거든요. 거실이 굉장히 높죠. 저쪽에는 전건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저거는 오늘 오후에 작업을 마무리 지을 거고 조금 공사가 덜 끝났지만 2층에서 보면 2층은 따로 파티션이 없고 유리 난간으로다가만 잡아놨어요. 그래서 저쪽도 오픈돼 있고 여기도 오픈돼 있고 하다 보니까 이 거실이 한 5m 나오는 거죠, 높이가. 여기 그럼 거실 평수만 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거실 평수로 치면은 한 7, 8평 정도 될 거예요. 이 평수만. 근데 주방하고 같이 쓰는 거니까
총 통틀어서는 32평 정도 되지만 그래서 여기가 한 7, 8평 그리고 주방 그걸 위에 2층 다락이 아니라 2층인 거죠. 목조주택 2층 하면 소동자 대동자 써서 이렇게 목재로 해서 난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타입을 원치 않으셔서 강화 유리로 난간을 했어요. 그래서 강화 유리로 하니까 좀 깔끔한 것 같고 되게 만족하시고 계십니다. 여기 바닥하고 이제 벽지 마감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주택이라 실크 벽지를 하는데 너무 높다 보니까 우리 도배사님들이 좀 고생을 많이 했죠. 그리고 바닥은 저희가 현장 시공이라든지 요 32평 이상 되는 것들은 다 강마루가 기본적으로 시공이 돼요. 그래서 바닥에도 우리가 습식 난방 다 깔려 있고 강마루 시공하고 이렇게 실크 벽지로 다 마감되어 있고요. 나는 요따가 액자를 걸고 싶다. 그냥 아무 때나 나사못으로 박으시고 거셔도 돼요. 이 안에는 석고보드도 들어가 있지만 그 안에 합판이 들어가 있고 목구조에 스터드가 들어가 있고 단열재가 이제 준부령 경질폼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 데나 이렇게 박아서 액자나 TV를 걸어도 튼튼하게 우리는 견딜 수가 있죠. 단열 성능이랑 방음 성능도 좋다고 생각하는 게 네. 아직 밖에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됐었잖아요. 그렇죠. 소음이 조금 있는데 실내로 들어오니까 거의 없어요. 이게 창호는 우리가 KCC 거를 쓰는데 여기서 아마 독일식이나 미국식 시스템 창호를 쓰면 좀 더 소음이나 이런 거는 없어지겠지만 요즘에 나오는 창호 자체가 워낙 잘 나오니까 이만만 써도 충분히 지내시는 데는 불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정면에 건식 세면대가 보이는데 그쪽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게 평수는 큰데 방은 2개거든요. 근데 화장실은 3개예요. 그래서 여기 손님이 오거나 그랬을 때 쓰는 화장실과 그리고 뭐 손님이 왔는데 샤워하실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건식 세면대로 해서 식사하시기 전에 이렇게 손 좀 닦고 바로 옆에 아일랜드 식탁에서 이제 식사를 하시면 되죠. 그럼 주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저희가 기본형 주택에는 요 냉장고가 2개가 들어가게 모델하우스가 돼 있는데요. 여기는 건축주님이 일단 하나만 놓으시면 되고 그리고 옆에 계단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냉장고는 하나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기도 이제 강화 유리로 해서 이제 난간을 별도로 할 거고 들어오시면 바로 옆에가 또 주방 팬트리가 이렇게 있죠. 팬트리장을 숨겨 놓으셨네요. 우리가 라면이라든지 뭐 하다못해 술도 보관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팬트리가 넓게 나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돼 있고 가구는 전부 다 한샘 거로 들어가 있어요. 아일랜드 식탁도 그렇고 주방도 가구 제품은 전부 다 한샘께 들어가 있으니까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은 담당해 주시는 과장님한테 전화를 해 주시면 다 이거 처리를 해 주세요. AS도 AS도 그렇고 이거를 사전에 먼저 이미지를 입혀서 건축주님한테 컨펌을 받고 일을 해 주니까 나로서는 너무 좋더라고요. 문제가 없으니까 뭐 미스도 다 잡아주고 해서 가구는 저희가 그래서 한샘 거를 계속 쓰고 있죠. 하고 또 디테일이 보이는 게 사실 주방 설계를 해놓고 이런 등도 다 네. 가운데에 오지 않는 회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놓다 보면 꼭 포지션이 조금 삐뚤어져가지고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미리 딱 자리를 잡아놓은 거는 최대한 오차 없이 하려고 노력을 하죠. 여기는 이제 주방에 키 큰 장이 별도로 없잖아요. 우리가 전자레인지 밥솥 놓을 자리가 필요한데 이 아일랜드 식탁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밥통하고 전자레인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별도로 키 큰 장이 없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눈에 보이게 거슬리는 것들은 최대한 다 네. 감출 수 있겠네요. 네, 처음부터 주문하실 때 난 식기세척기도 넣어야 된다 하셔가지고 요 옆에도 식기세척기 자리가 이렇게 딱 마련이 돼 있죠. 네, 요건 이제 저희는 다 맞춤형으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거 있어서는 미리미리 소통을 하면 우리가 설치를 이렇게 해드리니까 쓰시는 분들도 최대한 불편함 없이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죠. 바로 옆 공간 어떤 공간일까요? 우리가 이제 세탁기하고 보일러가 필요해서 이렇게 가스 보일러를 설치하고 여기다가는
이제 세탁기를 놓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긴 다용도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팬트리도 있는데 다용도실도 별도로 이렇게 해두셔서 물새 공간은 여기서 그렇죠. 이제 세탁기라든지 이거 꼭 놔야 되는데 바깥에다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공간을 갖고 있어야 쓰시기가 좋으세요. 네, 팬트리시 별도로 있으니까 뭐 잡다한 물건이 여기 쌓일 일은 없겠네요. 네네네, 그렇죠. 네. 하고 문은 슬라이딩 도어로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우리가 여닫이로 하면 이렇게 반경을 많이 못 쓰잖아요. 이 여닫이 문으로 했다 그러면 세탁기를 놓고 물건을 세탁을 할 때마다 열고 넣고 닫고 이게 좀 많이 불편할 거예요. 안에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동 도어로 설치를 해놓은 거죠. 그럼 저희가 주방 공간까지 다 봤고 한번 안방 네네. 가보실까요? 네, 안방 가기 전에 화장실이 있네요. 손님 전용으로 쓰시라고 해놓은 화장실이죠. 우리가 샤워할 때 보면 홀딱 벗고 씻잖아요. 근데 거실에 있으면 단독주택이나 이러면 누가 바깥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벗고 들어가서 샤워할 수도 없고 안에 가서 옷을 벗고 말려서 또 나오고 이게 불편하니까 샤워는 내 방에서 하시고 이런 화장실은 손님이 왔을 때만 잠깐 손님이 쓰시는 용도라고 보시면 되죠. 또 화장실도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배수구도 있고 이렇게 청소용 도구도 다 비치돼 있죠. 이런 걸 처음부터 시공하지 않으면 나중에 별도로 설치하고 그런 거 좀 어려움이 안 되죠. 있죠. 네, 건식 화장실로 쓴다는 거는 한국 기호에서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물 청소를 해야 아무래도 좀 깔끔하게 내려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성을 잡았죠. 네, 방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안방이거든요. 여기도 안방인데도 단자가 낮지 않죠. 얼추 3m 나오거든요. 굉장히 높아요. 높게 설계하신 이유가 있나요? 이게 높으면은 좀 더 커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덜 답답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고 단열이 워낙 좋으니까 옛날에는 집이 층고가 높으면 춥다, 덥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워낙에 단열재들이 잘 나오고 성능이 좋으니까 이렇게 올려놔도 충분히 우리가 쾌적하게 지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건축주님은 냉난방기를 다 설치를 하셔가지고 겨울철에도 미리 출발하실 때 히터를 딱 틀어놓으시고 하면 집안이 따뜻한 온기가 확 도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팁 하나만 좀 부탁드리자면은 네. 그 시스템 에어컨이 있고 아니면 이제 그냥 나중에 설치해야지 하면서 벽걸이나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시스템을 하면 내가 배관이 보이지 않고 실외기 하나로다가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벽걸이나 이런 거를 하게 되면 방이 두 개가 벌어져 있고 거실이 있고 그러면은 이 배관들이 노출돼서 보이고 또 세 개를 묶어서 실외기 하나도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실외기가 두 대나 세 대가 돼야 되고 좀 그런 것 때문에 처음에 시공할 때 금액은 나오지만 냉난방이 다 되고 매립형으로 다 되고 해서 저는 추천을 많이 해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긴 높이가 큰 만큼 창도 크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창문이 중부 1지역 단열이 나오니까 커도 뭐 일로 춥거나 그러진 않아요. 또 충분히 채광을 할 수 있게 좀 큰 창문 이렇게 놓고 옆에도 이제 바로 자연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낮게 되면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하니까 건축주님이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거기에 최대한 반영을 해서 제작을 해드리죠. 그리고 또 화장실 3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각 방마다 화장실이 다 있어요. 드레스룸도 있고 이렇게 내가 사용 안 할 때는 닫아 놓으시면 뭐가 있는지 여기가 화장실인가 하고 이렇게 열어보실 수 있잖아요. 열면은 드레스룸하고 파우더룸하고 화장실이 같이 있죠. 그럼 손님이 왔을 때는 좀 닫아놓고 좀 깔끔하게 보일 수 있게 네. 할 수 있겠네요. 연출이. 네, 이게 보이면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내가 좀 쓰는 옷들도 여기 다 정리되어 있는데 오픈되어 있는 것보다는 문으로 닫아 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화장실도 이렇게 충분히 여기서 샤워하시고 반다리 세면대하고 변기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슬라이드 장이 있으니까 수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여기에 수납이 가능하시죠. 샴푸하고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화장실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죠. 사실 나도 갖고 싶은 집인데 좀 구성은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오면은 바로 앞에 화장대 네. 별도로 만들어 우리가 주셨네요. 뭐 남자들도 로션 발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셔서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뭘 바르시고 머리도 말릴 수 있게 드라이기 콘센트 다 돼 있고 거울도 있어서 이만하면 우리가 다 할 수 있죠. 이렇게 수납 공간도 있고. 그럼 다음 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다음 방은 현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네요. 네, 얘는 안방보다는 조금 작은 방이에요. 똑같이 반자 높이도 한 3m 나오고, 그리고 냉난방기도 달려 있고. 지금 대표님이 불을 켜주셨는데 네. 사실 방금 전까지 그 전등을 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채광을 확보를 하셨네요. 네, 이게 창문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로 들어오는 빛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불장이 필요해서 여기다가는 이불장을 하나 놓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따로 내가 가구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창고는 아까 그 팬트리에다가 보관을 하시고, 옷은 드레스룸에다 보관하시고, 계절 이불은 여기다가 보관을 하시면 우리가 침대를 쓰기 때문에 이불이 이렇게 많이는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저희가 계절에 쓸 수 있는 이불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이 작은 방에 쓰시는 분도 별도로 드레스룸이 똑같이 있거든요. 드레스룸도 있고 파우더룸도 있고 안방에서 보셨던 똑같은 사이즈의 화장실도 있고, 이만하니까 지내시는 데는 불편 없이 충분히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직 안 본 공간이 있죠. 아, 그렇죠. 네, 이 건축주님이 엄청 심혈을 기울이셨던 공간이 있습니다. 한번 가시죠. 여기에 지금은 이제 유리 난간이 안 돼 있는데, 요 유리 난간도 오늘 내일 해서 설치하면 안전하게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단도 이 정도 폭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택에서 쓰는 그런 계단 폭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단판은 어떤 소재를 사용하신 거죠? 계단판은 레드파인을 원하셨어요. 저희가 레드파인하고 멀바우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멀바우는 좀 까맣거든요. 색상이 진한데 건축주님은 그렇게 진한 걸 싫어하셔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좀 밝은 톤으로 해드렸죠. 내구성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멀바우가 하드우드 계열이라 좀 더 튼튼하고 딱딱할 것 같은데. 딱딱해서 좀 더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그건 또 이제 개인 취향이고, 우리가 쓴 레드파인도 계단판용으로 나온 거니까 저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색상이나 이 건축주 취향에 맞춰서 선택을 하면 되겠네요. 네네. 저 레드파인으로 하고, 아, 색이 너무 연한데 그러면 니스 칠할 때 약간 조색을 해서 색깔을 좀 넣으셔도 돼요. 여기는 건축주님이 용도가 주무시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래서 티테이블 하면서 좀 즐기시고 싶어 해 하셨어요. 그래서 꼭 지켜줘야 될 거는 이게 넓은 시야감, 그리고 절대적으로 바닥이 흔들리면 안 된다. 이게 조건이었거든요. 걸어 다녀 보시면 약간 쿠션이 있는 거는, 여기는 전기 필름 난방을 해서 필름에 보온재라든지 요 강화마루에 보온재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서 쿠션은 있지만 출렁이거나 그런 건 없죠. 네, 이게 건축주님이 꼭 지켜줘야 된다라고 했던 거를 저희가 적용을 한 거죠. 아, 네. 그러면은 네. 풀하우스만의 특별한 시공법이나 설계 방법이 있었을까요? 설계 도면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도면하고 좀 서로 보기 편하게 해놔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들은 다른 색상으로 해서 요거는 어떤 식으로 시공을 하고 어떤 자재를 써라. 이렇게 하고, 나도 또 오전에는 공장이나 현장에서 일하는 걸 보다 보니까 그때 바로바로 얘기를 해서 최대한 미스를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이렇게 실내까지 잘 봤고, 지금 몰랐는데 2층 올라서 보니까 실링팬을 2개를 달아주셨어요. 냉난방기 하나로다가 거실하고 주방하고 2층까지 커버하려면 부족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공기를 좀 순환을 시켜줘야 우리가 바닥까지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쓸 수 있어서 힐링팬으로다가 대류 현상을 만들어 주려고 그래서 2개를 달아놨죠. 그런 부분도 어찌 보면은 균형을 맞추기 위한 디자인적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하나만 있으면 좀 불안해 보이고 좀 뭔가 부족해 보이고 그럴 수 있어서 양쪽으로 하면은 배열도 잘 맞는 것 같아요. 힐링팬 사이에 메인 조명이 내려오고 이렇게 작은 다운 라이트로다가 여러 개를 해놓으면
또 이것 또한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밝기도 잘 나오고요. 그러면은 오늘 주택 밖에 나가서 한번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오늘 주택 너무 잘 구경을 했고요. 네. 네, 이제 제일 궁금한 부분이실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금액 제일 네, 맞아요. 중요하죠. 네. 건축비는 대략 시공 기준으로 어느 정도 나왔을까요? 영상에서 보신 이대로 다 포함했을 때 2억 5천, 부가세 포함해서 2억 5천 나왔습니다. 현장 건축으로 진행을 했고 네. 건축 기간은 얼마 정도 걸렸을까요? 저희가 건축 소요 기간은 한 달 정도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지어졌죠. 네, 기초공사 시작하고 주택하고 테라스 데크 마감까지 한 달이라고 치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이죠. 근데 빠른 만큼 설렁설렁하거나 대충 하지는 않고요. 인력이 그만큼 받쳐주고 기술력이 되니까 한 달에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딱 주시면 되세요. 네, 풀하우스 회사만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게 있는지 그것만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아무래도 가장 큰 장점은 전문성인 것 같아요. 내가 분야별로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그 사람들은 1년 내내 그 일만 하니까 당연히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잘못되거나 실수를 하게 되면 내가 캐치를 하고 수정을 해주면 바로바로 보완이 되고 수정이 되니까 전문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주택도 빨리 제작이 되거니와 빨리 됐지만 더 튼튼하고 안전하고 전문가가 많다 보니까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신 주택은 바닥 평수 32평이고 2층 평수 대략 4평 정도 해서 26평 보셨고요. 건축 금액은 부가세 포함해서 2억 5천입니다.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목조주택에 이렇게 단열재라든지 나머지 성능을 좀 좋은 거로 많이 쓰려고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제 나름에 있어서는 가성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모델 말고도 새로운 모델을 현장에서 또 시공하고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사드릴 거고요. 저희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